제4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1번부터 26번까지 풀이를 했고요. 이번 시간 27번부터 들어갑니다. 27번. 역시나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느끼는 건데 이 정도 오면 감이 오시죠? 이번 문제 쉬웠다, 어려웠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좀 쉬운 편에 속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27번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배론 성지가 나왔는데 우린 역시나 배론 성지 이렇게 나오면 모르죠. 그러니까 읽어봅시다. 충북 제천에 소재한 배론 성지는 조선 정부의 탄압을 피해 숨어 들어온 어떤 종교의 신자들이 화전을 일구며 신앙생활을 했던 곳인데 아직까지 모르겠다. 근데 뒤에 보니까 알겠죠. 신효박해 당시에 황사영은 이곳으로 피신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천주교 박해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기관지로 만세보는 천도교계. 그렇죠? 천도교계 신문입니다. 틀렸고. 두 번째. 미륵불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예언하였다라는 미륵신앙이죠. 그래서 미륵신앙 됐고요. 세 번째.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초제는 도교지요. 자, 네 번째.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해서 민족 의식을 높였다. 단군 대종교지요. 그래서 나철 오기요. 이분들이 이제 만들었던 대종교 단군 신앙이다. 다섯 번째,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서 서학으로 소개되었죠. 그래서 원래 천주교는 종교로 17세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 끝에 이거 종교가 있네. 그래서 18세기에 종교 천주교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27번에는 5번이 정답. 우리가 28번 문제로 들어가야죠. 자,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사 및 각 궁방, 중앙 관서의 노비안을 소각해서 공노비 6만여 명을 양민으로 삼으라는 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공노비 해방이죠. 자, 여러분 공노비 해방은 언제 있었죠? 1801년 순조 때 있었다라는 거죠. 순조 때. 그래서 순조 세도 정치 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6만 6천 명을 해방시켰는데 순조 때 공노비 해방의 의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노비가 양민이 됐으니까 이제 국가제적 확보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1801년 순조 이후니까 다섯 번째 5번에 있는 마가 되겠죠. 5번이 정답이에요. 순조 때. 자, 2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작품으로 옳은 것. 조선 후기 풍속화 해원 신윤복의 그림. 신윤복. 그래서 신윤복, 김홍도, 그렇죠? 조선 후기의 김홍도는 익살, 해악스러운 작품들이 많았고 신윤복은 남녀 간의 애정이라든가 뭐 유흥 이런 작품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1번은 고사관수도지요. 15세기의 그림으로 강희안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도 안 맞고 다 안 맞는다. 틀렸고. 두 번째, 이것은 이제 18세기 그림인데 정선의 진경산수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강전도가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이 대장간은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김홍도의 풍속화 됐고요. 네 번째는 이것이 월하 정인. 그래서 월하 달 아래 정인이 있다라는 거죠. 신윤복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4번이 맞고요. 5번 목류도원도는 15세기 그림이죠. 안견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안평대군의 꿈을 그림화시켰다라는 거죠. 29번에 4번이 정답. 우리가 30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밑줄근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이것은 조선의 사절단이 국수를 가지고 일본에서 배로 이동하는 모습을 그린 건데 이 사절단은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19세기 초까지 일본에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왔다 갔다 했던 조선의 사절단인데 조선 통신사를 얘기하죠. 여러분 이 조선통신사는요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 애들이 굉장히 계속 요구를 해서 삼국에서 우리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인정을 해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낸 거죠. 그래서 통신사는 대마도까지만 가면 극진 국비
국빈 대접으로 극진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통신사입니다. 우리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파해주는 역할도 했었다. 1번 동지사, 정조사, 성절사 등이 있었는데 이것은 명나라의 사절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나라에 보냈던 사절단. 자, 두 번째. 자, 다녀온 후 기록을 연행록으로 남겼다라는 거죠. 이 청나라에 보냈던 조선의 사절단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연행사. 자, 세 번째. 해국도지 영환지략을 국내에 소개하였다라는 거. 오경석이죠. 오경석은 어디에서? 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시문, 서화 등을 통해 문화 교류를 하였다라는 거죠. 교류, 좋게 표현한 거고 우리가 거의 전파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고 5번 기기국에서 무기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영선사예요. 영선사가 청나라에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들어와서 기기창을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30번에는 4번이 정답, 3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 지금 상황을 보고요. 배경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때 이르러 도를 캐어 종로에 비석을 세웠다. 그 비면에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곧 화해를 하는 것이고 화해하는 건 나라를 팔아먹는 거다라는 거죠. 병인년에 이것을 세웠다라는 거 척화비죠. 병인년에 비문을 짓고 신민년에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의침범, 비전직화, 주화매국이라는 표현이 써 있다는 거죠. 1871년 신민년에 세운 거죠. 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기억번. 일본군이 초지진을 공격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운요 사건이죠. 운요 사건은 1875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의 배경이에요?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다라는. 니은번 영국군이 거문도를 점령했다. 거문도 사건이요. 여러분 이 거문도 사건은 언제 있습니까? 갑신정변 바로 직후 1885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디귿번. 미국 함대가 광선보를 함락했다라는 거. 이게 신미양요죠. 신미양요 1871년 완전히 바로 직전에 신미양요 거치고 서양 오랑캐랑 놀지 말자라는 내용이죠. 양원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물리쳤으니 이것이 이제 병인년에 있었던 병인양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배경이 되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번이 척화비 건립의 배경이다. 5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3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32번이에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종교인 동학의 2대 교주인데요. 와, 여기에서 동학의 2대 교주 여기에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최시형이죠. 최재우가 1대 교주, 최시형이 2대 교주, 3대 교주 손병희. 그렇죠? 자, 최시형 여기에서 이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주요 활동 동학교단 정비하고요. 동경대전 용담 유사를 간행합니다. 그래서 4번에 있지요. 자, 1번은 누굽니까? 나철이에요. 나철과 관계된 것은 대종교. 자, 2번은 누굽니까? 박은식 선생이죠. 박은식과 관련된 것은 유교. 3번 신채호 선생과 관련된 것은 이 화랑도의 낭가사상, 낭사상 요 정도가 되겠죠. 자, 5번째 한용운 선생이죠. 한용운 불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학과 관련 있는 최시영이 정답, 4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33번 문제는 좀 칠판을 좀 지우고요. 3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3번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개혁이에요. 궁극기무처는 헤드라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궁극기무처 과거제 폐지 의결이라고 돼 있어요. 궁극기무처는 오늘 과거제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이 기구는 출범 이후 조언 금지, 과부 재가 허용 이런 개혁들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뭐예요? 제1차 가보개혁이죠.
군국기무처가 등장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신분제 철폐지요. 그리고 제2차 가부기역은 무엇이 나와야 돼요? 홍범 14조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일단 제1차 가부기역을 우리가 판단을 했으니까 파악을 했으니까 풀어봅시다. 1번 정답이네요. 신분제 폐지가 나왔고요. 2번 한번 볼게요. 비변설 역파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고종 때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킨 거죠. 세 번째, 단발령을 시행했다라는 건데 을미개혁이지요. 그래서 이 을미개혁 못 참겠다라는 거죠. 을미사병과 을미개혁, 그래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 당백전을 발행했다라는 거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증건하면서 당백전을 발행했다. 다섯 번째, 원수부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제국 때지요.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33번에 1번이 정답이고요. 3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이곳은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독립운동가 누구의 묘인데요. 자, 그는 1907년 이상설, 이휘종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로 파견되었다는 거죠. 자, 1907년 헤이그 특사는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분들인데 이상설, 이휘종 이분은 나왔으니까 이준 선생이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준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준 열사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번. 대종교를 창시했다라고 하는데 대종교는 나철 그리고 오기호 이분들이 등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영남만인소를 주도했다. 이만손이죠.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자, 세 번째 볼게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박은식 선생 아니겠느냐. 자, 네 번째 보실게요.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사살했다라는 건 장인환, 전명훈 의사지요. 다섯 번째, 을사늑약 체결의 불법성을 폭로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준 열사의 활약이었다라는 거예요. 34번에 5번이 정답. 우리가 35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밑줄군 이 부대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땡땡 신문이고요. 해외 거주 독립 유공자 후손 31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201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요. 빨리 더 발굴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독립 유공자 후손들이 아직도 이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해외 거주 독립 유공자 후손 3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취득 대상자 중에는 건국훈장 받은 의병장 허위의 후손이 포함되어 있고요. 허위는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된 이후에 이인영의 주도로 각도의 의병이 모여 조직한 이 부대에 참여했는데 이것이 뭐냐? 13도 창의군이지요. 자, 정미의병이잖아요. 13도 창의군. 그래서 총대장 이인영 그리고 부대장 허위.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1908년 1월 달에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이제 찾았어요. 1번.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죠. 자, 두 번째.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그렇죠. 그래서 13도 창의군이 각국 영사관에 그 서신을 보내서 우리 독립 그 군이다. 그렇죠. 천명하고 그리고 진격을 하게 되니 1908년 1월 달에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게 되니 2번이 맞고요. 세 번째.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신민회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민회. 네 번째 보실게요. 국채보상 운동을 추진하겠다라는 국채보상 기성회 정도가 되어야겠지요. 자, 다섯 번째. 정부의 헌의 6조를 건의했다라는 것은 독립협회 활동입니다. 독립협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도 창의군은 이 2번에 있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36번. 가해에 해당하는 단체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지요. 피고 윤치호, 양기탁, 이승훈 여성명을 각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 이승훈은 오산학교를 만들고 안창호 등과 서로 호응해서 무엇이라 칭하는 한편 구 청북 영토에 있었던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만들었고 비밀단체였다라는 거죠. 뭐예요? 신민회입니다. 1907년 신민회. 그래서 1911년 백오인 사건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죠. 정답 나왔네요. 1번이 정답이지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서북학회는 1908년에서 1910년까지 학회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회라기보다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동희, 안창호, 박은식 이분들이 여기서 활동을 했다. 학회로 위장을 하고 애국계몽 단체로서 입헌 공화 정치를 주장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헌정연구회 1905년에 애국계몽 단체잖아요. 그렇죠. 일진회에 대항을 했었고요. 네 번째, 북로군정서군 1919년 김좌진 장군이지요. 그래서 활약을 했던 것이 청산리 됐죠. 다섯 번째, 대한광복군정부인데 1914년 연해주에 그렇죠. 대통령 정통령 이상설. 그래서 이제 5번 정답이 될 수 없고 신민회는 1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37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 긋은 이 신문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민족 언론인데요. 시험 잘 나옵니다. 정부는 1883년 10월부터 최초의 근대 신문인 이 신문을 발간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간했어요. 관보적인 성격이 있고 최초의 신문이에요. 이 신문을 발간했고요. 이 신문은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행정사항 및 해외 여러 나라의 소식을 실어 열흘에 한 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한성순보가 되겠지요. 한성순보. 이 한성순보를 계승한 것이 열흘이잖아요. 이제 주에 한 번. 그래서 한성주보로 계승되는데 일단 됐고요. 1번. 그래서 한성순보는 어디? 방문국에서 발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관리들이 보는 신문이잖아요. 그렇죠. 1번. 독립신문. 독립신문은 이제 서재필. 자, 이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이렇게 발간이 되었고요. 두 번째, 그래서 최초의 민간신문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국신문 이종일이 발간을 했고요. 그리고 부녀자 대상신문이었다. 자, 3번 됐고 4번 뭡니까? 해조신문이요. 와, 이거 참 여러분들이 생소할 건데 연해주에서 연해주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 1908년에 해외조 신문이 있었다라는 거지. 자, 다섯 번째 황성신문은 남궁옥이 발간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을사늑약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장지연의 시일 방성대곡이 게재가 됐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80일 동안 정간당하기도 했던 신문이 이 황성신문이었다. 37번에 우리가 3번을 정답을 하고요. 38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가와나 조약 체결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은 좀 지우고 들어갈게요. 지우고 38번 들어가 봅시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보자. 자. 38번 가번 봅시다. 자,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아래에 한 명의 통감을 둬야 된대요.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그러니까 외교권을 뺏기 위해서 통감을 설치한다. 뭐예요? 을사늑약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 자, 나번은 뭔지 보실까요?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제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하게 일본 왕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한일 병탄조약이에요. 경술국치죠.
뭡니까? 그 국권을 그 박탈당한, 침탈당한 사건입니다. 1905년과 1910년 상황이지요.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거니까 찾아봅시다. 1번. 이모군란이 일어났다라는 건 1882년 상황인데, 자, 두 번째. 명성황후가 피살되었다라는 거 을미사변이지요. 1895년 을미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봅시다.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었다. 1898년 정도가 돼야죠.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됐다. 자, 네 번째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했습니다. 언제입니까? 1907년입니다.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가 있었고요. 이 사이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순종을 강제로 즉위시켰고요. 그리고 군대도 해산시켰습니다. 자, 다섯 번째 통리기무하문이 설치된 것은 개화 총괄기구죠. 1880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4번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39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주요 인물은 박상진. 체기중의 풍기광복단이죠. 1913년 체기중의 풍기광복단을 1915년 박상진이 뭡니까? 1915년 대구에서 조직한 대한광복회예요. 그러니까 단체가 뭡니까? 대한광복회가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광복회는 1915년 박상진에 의해서 군대식으로 조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좌진 장군이 여기에 가담하면서 전국적으로 그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던 대한광복회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4번에 있고요. 이들은 이제 군자금을 모집하고 그렇죠? 친일파를 처단 활동을 했었던 단체였다. 1번 근후에는요. 1927년에 여성들의 민족 유일당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보안해요. 1904년에 보안에는 일본 애들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황무지 개관권이죠. 이 요구에 반대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었다. 독립협회요. 1896년에 조직한 단체고요. 4번 됐고 5번 조선영평사요. 1923년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이었죠. 그렇죠? 백정들만 유독 신분 차별을 했으니 왜 평등한 사회에서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1923년 진주에서 이학찬에 의해서 조선 형평사를 조직하고 형평운동이 전개가 되었다. 39번은 4번이 정답. 40번 들어갑니다. 밑줄 그은 이 학교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건물은 간도 지역의 민족교육 설립을 교육을 위해서 설립한 학교를 복원한 거고 이 학교 출신 인물로는 윤동주와 나운규 등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땐 어려웠던 문제인데 명동학교입니다. 명동학교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1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동문학이요. 동문학은 1883년 그래서 그 통역관, 역관을 양성했던 그 외국어 강습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한번 볼게요. 3번. 배지학당이요. 서울에 만들었습니다. 아펜젤러에 의해서 서울에서 만들어진 그 학교였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유경공원이죠.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86년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로 상류층 자제를 교육을 했지요. 그래서 최초의 원어민 교사가 있었으니 누구예요? 헐버트 길모어를 초빙했다. 다섯 번째 이화학당이요. 1886년에 스크랜튼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0번에 2번이 정답. 우리가 41번 문제로 갑시다. 40번 틀렸다고 막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걸 암기하겠다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41번 가 단체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사진 속의 일본 경찰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라고 돼 있네요. 갑자기 1932년으로 갔어요. 1932년 1월 어디에 어느 단체에 소속된 이봉창 의사가 도쿄 경시청 앞에서 일왕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대. 그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1932년 이봉창 의거가 있었다라는 거죠. 도쿄에서 일본 왕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다리에 숨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차가 오니까 폭탄 2방을 던졌는데 아쉽게 한 발이 불발이 나게 된 거죠. 한인애국단 소속의 이봉창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가는 뭐예요? 한인애국단입니다. 자, 1번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물산 장려 운동을 추진했다. 이것은 이제 1920년대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산 장려 기성회 정도의 단체가 되겠죠. 세 번째 훈코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였다라는 거죠. 1월 달에 이봉창 의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상하이 훈코공원 의거가 있었으니 그게 누굽니까? 윤봉길 의사입니다. 3번이 한인애국단 소속으로 정답. 4번 암태도에서 소작쟁이를 전개했는데 이 서태석에 의해서 그렇죠. 1923년부터 1924년까지 그래서 그 악덕지주 문제철에게 80%에 육박하는 소장료를 40%까지 다운시켰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5번째,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독립협회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번의 정답이 있다라는 거 파악했고요. 4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42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독립유공자 정보를 검색을 했는데요. 왼쪽에 계신 분은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유관순 누나입니다. 그래서 서훈 연도가 2019년에 대한민국 장이 추서가 또 됐고요. 공적교요 천안에서 군중을 모으고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제 박예순, 그리고 이제 훈격 애족장, 공적기용, 그래서 광주에서 교사로 활동을 했고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으니 이 모든 것들이 1919년에 있었던 3.1 만세운동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뭡니까? 3.1운동에 대한 내용을 옳은 것을 찾아봐라라는 거지. 1번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으로 확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904년부터 1910년까지 대한매일신보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년이니까 이때는 없었겠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가 이렇게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뭐 국채보상운동 전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손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1926년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이 3.1운동 하면 고종의 인산일이라고 해야겠죠. 세 번째,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했다.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들어가 볼게요. 독립문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했다. 이것은 이제 독립협회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독립협회. 자, 다섯 번째 보시면요.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3.1운동 이후에 헌병 무단통치에서 기만적인 문화통치로 변경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민족들은 4월 달에 상하이 임시정부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세계적인 역사,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3.1운동에 중국에 영향을 주어서 중국 5.4운동이 전개가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 뭡니까? 인도에도 영향이 가서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전개가 되었고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 이제 그 독립운동의 방향도요, 그 무장투쟁 방향 쪽으로 전개가 좀 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43번 문제로 들어가 봐야지요. 43번입니다. 가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조직돼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던 무엇은 기관지 광복을 발행했대요. 군의 활동을 알리고 일제동행과 정세를 분석했고요. 소속 군인 중 오광심, 조순옥, 지보경 등이 원고 작성과 번역을 주로 담당했다라는 거죠. 한국광복군이에요.
여성 군인으로 활동을 했었던 오광심 선생이 또 나와줬고요. 자, 1번. 홍범도의 지휘 아래 활동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독립군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독립군. 그래서 봉오동 전투지요. 자, 두 번째.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자유시 참변은요. 일단 대한독립군단입니다. 자, 이들이 이 그 만주에 있었던 독립운동 뭡니까? 부대죠. 부대들이 연합을 해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을 하고 그리고 자유시로 넘어갔는데 자유시에서 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지. 자, 세 번째.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했다. 북로 군정서군 아니겠습니까? 김좌진 장군입니다. 자, 네 번째. 인도 미얀마 전선에 대원을 투입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침략 전쟁. 그렇죠. 그래서 반제국주의 운동에 관련된 반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참여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광복군의 활동이었다. 자, 다섯 번째.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건 한국 독립군이에요.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한중연합작전을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43번에 4번이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4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가 발행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봐라라는 건데 지금 보면 조선징용문답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명칭 아래 나와 있네요. 조선징용문답 시대는 일제강점기고요. 국민징용령 실시 이후 국민징용령은요 1939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용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라 해서 끌고 가는 거죠. 석탄, 탄광을 개발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철기를 놓게 하거나 강제적으로 이렇게 끌고 갔다라는 것이 국민징용령이에요. 국민징용령 실시 이후 매일신보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조선인 징용에 관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설명한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모르셔도 돼요. 조선징용 문답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이것이 대한매일신보사에서 1944년에 발간을 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모르셔도 되고요. 뭐만 아시면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분위기상 언제다, 지금 전시 상황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937년 이후 상황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어야 돼요? 5번에 마번이 되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 관련돼서 총알바지, 그렇죠? 우리가 강제 징병당하고 그리고 강제 징용을 당했던 1930년대 후반 상황.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45번. 실질적으로 죄송하지만 이런 건 모르셔도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분위기만 아시면 됩니다. 분위기만 알고 그 시대의 그 분위기로 몇 년대일 것이다 라만 추정하면 그 정도만 되면 우리는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45번.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해보자라는 거죠. 가번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해서 한국인의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했대요. 1924년부터 입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성제국대학이고 일본 놈들이 이것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방해지요. 자, 4번. 통감부의 간섭으로 통감부가 등장을 했어요. 통감부라고 하면 1905년에 통감을 만들어야지 라고 해놓고 우리나라에 1906년부터 통감부가 만들어지고요. 1910년 조선총독부가 있을 때까지 1906년부터 10년까지 존재했고 기록, 그러니까 문서로 의하면 우리가 1905년부터 10년 사이구나 라고 아셔야 됩니다. 통감부의 간섭으로 소학교의 명칭이 보통학교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1906년에 보통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4년제 보통학교 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년제 보통학교다라는 거죠. 1910년대로 푸셔도 뭐 별로 무리는 없어요.
세 번째, 조선어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바꾸고 한국 신민 교육을 강화했다라는 거죠. 한국 신민화 이건 1930년대 후반 그렇죠? 이후로 보셔야죠. 그러면 1900년대, 20년대, 30년대 그러니까 나가 다가 돼야죠. 나가 다 3번에 있네요. 아이고 됐습니다. 이게 저는 순서 맞히기 제일 힘들어요. 다 써놓고 힘들다. 어디야? 그렇죠? 자, 46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궁에 대한 문제입니다. 궁. 와, 이 궁만 나오면 진짜 머리가 하얘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경복궁. 그렇죠? 그 이외에 궁이 나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일단 경복궁 나왔죠. 창덕궁 나왔죠. 경희궁, 덕수궁, 창경궁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경복궁은 알아요. 조선의 본궁이고. 그리고 경복궁의 그러니까 경복궁에서 볼 때 왼편에 있는 그렇죠? 창덕궁이 있는데 경복궁은 그 임진왜란 때 불타고 없어지고 그 이후에는 조선의 본궁이 되는 옆에 있던 창덕궁이 조선의 본궁이 되죠. 자, 질문을 한번 볼게요. 이곳은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 황궁한 곳입니다. 당시 명칭은 경운궁이었고요. 광복 이후 미수도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덕수궁이죠. 덕수궁입니다. 요거 모르시면 안 돼요. 미수도공동위원회도 덕수궁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에 있네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덕수궁은 돌담길밖에 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냥 넘어가요. 자, 47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역사신문 친일경찰 노덕술 드디어 체포. 이 노덕술이라는 단어 자체만 봐도 뭡니까? 반민법, 반민특위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948년인데 1948년 바로 직후에 친일파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국회 논의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바로 직후에 그때 이제 노덕술 박흥식 이런 사람들이 다 체포가 돼서 되는데 이 반민족 행위 특별법 그리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위원회지요. 이것이 1948년에 9월 달에 바로 반민법이 만들어지고 10월 달에 바로 반민특위가 만들어집니다. 자,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의거해서 조직된 무엇이에요? 반민특위를 얘기하고 있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인데 너무 기니까 반민특위라고 얘기하고 1948년 9월은 법이고 10월 달에 반민특위가 조직이 됩니다. 친일파 청산에 대한 내용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반민특위에 대해서 우리가 찾았습니다. 풀어볼게요. 1번. 미군정 시기에 조직되었다. 여러분 미군정은요. 정확하게 1945년 8월 달에 우리가 광복을 하고 9월 달에 미군정이 들어옵니다. 자, 1948년 50총선거를 시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조직이 되죠. 그때 빠지는 것이 이제 뭡니까? 미군정이에요. 근데 미군정이 이 이후에 있으면 안 되죠. 내정 간섭이잖아요. 안 돼요. 자, 두 번째, 여운형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것은 건국준비위원회지요. 이른바 건준인데요. 이것은 이제 1945년 광복과 동시에 8월 15일 날 만들어지지요. 이때하고는 상관이 없다. 세 번째, 정의의 선언을 발표했다라고 돼 있는데 1926년 일제강점기 때 민족유일당 운동의 뭐라고 해야지 촉진제가 되는 사회주의 단체의 선언이었잖아요. 그것이 정의의 선언입니다. 자, 네 번째,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했다. 이것은 이제 중도자 여운형 씨와 여운형 선생과 중도 우 김교식 선생이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이 사이죠.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바로 전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5번 법안 개정으로 활동 기간이 단축되었다. 이것이 반민특위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반민특위가 이제 친일파 청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승만 정부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공소시효 단축시키고 반민특위까지 해체되게 되는 상황.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4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친일파 청산이 안 됐다. 그렇죠? 48번입니다. 48번 문제예요.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 땡땡 사진전인데 국군의 압록강 진출, 흥남 철수, 거제포로 수용소. 자,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한국 전쟁이죠. 여러분들은 한국 전쟁하면 굉장히 또 이 뭐야 한국 전쟁이 하시는데 1950년 6월 달에 6.25 전쟁 25일 날 전쟁이 터지는 6.25 전쟁입니다. 자, 6.25 전쟁이 그래서 1953년까지 그래서 53년 7월 달에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되지요. 자, 봅시다. 1번.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진행되었다라는 거 53년 7월 달에 있었던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건준이는 1945년 8월 달 8월 15일에 조직이 됩니다. 이 상황하고는 말이 안 되죠. 세 번째. 중국군의 개입으로 서울을 다시 빼앗겼다라는 이것은 일사후퇴잖아요. 일사후퇴는 이 한국전쟁, 6.25 전쟁 상황이 맞습니다. 자, 네 번째. 학도병이 낙동강 정선에서 혈전을 치렀다라는데 1950년 바로 6월 25일 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쭉 밀려서 8월 달에 낙동강 전선을 형성하게 되지요. 이것도 역시 한국전쟁 상황이에요. 다섯 번째,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을 했으니 이게 1950년 9월 15일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역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전쟁 나오면 꼭 인천 상륙 작전은 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 관련 없는 것은 2번.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49번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 다음 담화문이 발표된 정부 시기를 찾아야 돼요. 이번에 국민투표는 단적으로 말해서 누구든지 2번까지만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현행 헌법 조항을 고쳐서 3번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개헌 국민투표다라는 거죠. 이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이기도 한 것이다. 한일 국교 정상을 추진한다고 하여 나는 야당으로 매국노라는 욕을 들었다. 누구요? 박정희 정부입니다. 자, 박정희 정부. 그래서 첫 번째 그 단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삼선 개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삼선 개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국교 정상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3공화국 때. 그렇죠? 어찌됐건 지금 정부를 물어봤으니까 박정희 정부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소련 및 중국과 수교했다.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 누구예요?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야, 이거는 보세요. 2000년에 한 번이죠. 1차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2007년 2차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내면 안 되죠. 최초냐 뭐냐 이렇게 내야죠. 그렇죠? 아무튼 박정희 정부가 안 들어가니까 틀렸고요. 세 번째, 4.13 호원 조치를 발표했다라는 것인데 이 전두환 정부 때 4.13 호원 조치라고 하면 1987년이죠. 이 4.13 호원 조치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죠. 그래서 60 민주항쟁이 진행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들죠. 우리가 잘못했다.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금융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김영삼 정부입니다. 김영삼 정부. 다섯 번째 보실까요?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했다라는 거죠. 약 5만 5천 명 정도. 그래서 박정희 정부 5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5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자, 여러분 이제 민주화 운동인데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 일단 4.19 혁명이 머릿속에 탁 떠오를 것이고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탁 떠올라야 되고 그리고 방금 보셨던 6월 민주 항쟁이 우리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자,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 현장. 전남대학교 전문 전남대학교 광주에 있는데 설명 시위가 처음 시작된 곳이고요. 무등경기장 광주에 있습니다. 운전기사 차량 시위 출발지고요. 금남로가 광주에 있습니다.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집단 발포한 곳이에요. 총을 쐈다라는 거죠. 뭡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신군부가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하고 학살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죠. 1번.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돼 있으면 4.19 혁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공화국이 4.19 혁명 배경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출범하게 되고 두 번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 201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제정되었고 2018년에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에요. 세 번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6월 민주항쟁이 전개가 되었고요. 1987년이죠. 네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 4.19 혁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됐고요. 자, 다섯 번째 후원철폐와 독재 타도를 내세웠다. 9월을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이 정답이고요. 4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를 1번부터 50번까지 싹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땐 여러분들 느낄 때 한 2문제 정도? 그거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뭡니까? 모르는 것을 짚어보고 그래서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이론으로 다시 보충하고 아는 것은 또 두들겨보고 그렇죠?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기 위함이죠. 정리 잘 하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험에서 꼭 합격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시간 공부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